네,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과 방산주의 흐름이 최근 계속해서 좋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매일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관세 소식에 지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유럽을 주타깃, 또 부타깃으로는 중동을 목표로 해서 미국 관세에서 상당히 자유롭고 또 빠른 납기력과 가성비라는 K방산만의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방산주. 오늘은 이 관세에서 자유로운 방산주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5대 방산업체의 주력 제품 먼저 살펴보시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쪽은 이 미사일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유럽에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의 K2도 상당한 화력의 화포가 장착이 돼 있어서 유럽에 많이 수출을 했었죠. 이 두 기업의 유럽 비중이 가장 높아서 방산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럽 노출도가 적어서 주가 상승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했는데요. 대신 LRG 넥스원은 중동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포와 미사일에는 강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거의 없습니다. 이 총알과 탄환을 일부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요. 보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주로 폴란드와 같은 유럽 그리고 중동을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폭풍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수출을 추진 중인 무기체제가 있긴 한데 바로 LRG 넥스원의 비공입니다. 비공은 이 작은 함정을 타격하는 유도 미사일인데요. 23년부터 미국과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지난해에는 최종 평가에 통과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기서는 관세가 좀 붙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집중포화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K방산,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특징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8일 LRG 넥스원의 물량을 10% 이상 담게 됐는데요. 다른 방산주 랠리에 비해서는 다소 소외돼 있었던 LRG 넥스원을 25만 7천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단가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가운데 LRG 넥스원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4월 이후에 8조 원 넘게 매도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이 두 번째로 산 종목,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폭풍 속에서 한 발 물러선 K방산, 앞으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이제 90일 유예 결정을 하면서 증시도 변동성이 지금 상당하고 일단은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업종 같은 사실 미국의 이 상호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이 국내 방산업체들이 미국으로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해도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품목 자체가 없고 매출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중립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수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박한 그런 영향 자체는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9일이었습니다. 미국산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 방산업체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국내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정부에 들어서 사실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정도 재검토할 것을 좀 지시를 했고,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국산 무기의 수출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전략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관세 협상 대상으로 이
무기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협상 카드의 하나로 좀 떠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 특성상 이 외교적인 부분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관세의 협상 카드로 이렇게 방산 쪽에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쪽 무기의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에게 좀 미치는 영향은 근데 현재 지금 미국산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나 이 미사일 쪽 제품들의 수출 비중이 이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 상대적으로 지상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 내에서도 수출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쪽 지상무기 체계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항공기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엔드급 제품이기 때문에 네. 국내 업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과는 좀 다른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 수출이 커지는 부분도 이제 그런 하이급 업체들과의 경쟁이 좀 격화되는 부분이 있고 국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은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보 측면에서 뭐 정상급 외교, 뭐 정책의 연속성도 좀 필수 조건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고 수출 협상 같은 경우도 좀 차질이 당분간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국내 방산 수출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는 좀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네.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지금 방사청 같은 경우가 네. 유관 이제 국내 이제 방산 관련 유관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업종 같은 경우는 수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장기 타임라인을 좀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이제 큰 틀에서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던 이제 사업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네. 지금 당장 이제 국정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협상 부분은 기업체들이 하는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이런 정부의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네.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앞으로 좀 미래의 이런 수출 파이프라인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공백은 좀 빨리 해소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체에서 아무래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방산 기술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 속에 AI 기술 유용성이 인정을 받으면서 방위 AI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동안의 AI 기술들을 개발했던 부분들이 네. 좀 많이 접목이 됐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술들의 유용성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던 이제 전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AI 전술 프로그램인 GIS 아르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같은 감시 체계를 활용해서 이제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적군의 위치를 좀 특정을 하게 될 수 있고 이제 이 특정한 이제 위치를 바탕으로 그 인접 부대의 공격 명령까지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런 수집된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데 수십 분 가량이 소요된다면 이 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이 그런 분석 시간이 이제 획기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80%에서 90% 정도까지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 러시아군의 진격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가 좀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기술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이제 드론이나 이런 AI 무기 체계 이제 뭐 무인 기체의 이런 AI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적군의 장비라든지 적군이 얼마나 이제 모여 있는지 이런 식별에 대해서도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군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는 방향성으로 AI 기술들이 좀 계속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AI 하면 또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고 미국 방산업계에서도 AI 관련 지출과 수주 계약이 뭐 급성장하고 있다, 뭐 그러던데요. 미국 그 방산의 AI 투자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24년 기준으로 AI와 관련된 이제 방산 예산 지출 같은 경우는 한 18억 달러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22년도부터 이제 방산 내에서도 AI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22년 대비해서는 이제 9배 정도 지출이 확대된 숫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전체 이 미국의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아직 1%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AI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이런 국방 예산 관련해서도 좀 네.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8%가 이제 매년 예산이 감축될 거다라고 좀 했다가 또 최근에는 또 다시 이제 미국 국방 예산 뭐 1조 달러까지 쓰겠다 하면서 네. 늘어나는 방향성으로 이제 좀 얘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국방 예산의 감축이나 이런 증가라든지 방향성과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그것과는 이제 큰 상관없이 이 미국 내에서도 이 AI 관련된 기술에 대한 투자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도 방산 AI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AI 도입 시기와 그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발빠르게 2010년대 후반부터 이 AI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방산 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좀 이제 도입을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방산 이제 산업 내에서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하나의 트렌드로 좀 확산이 되고 있어서 다들 따라가는 모양새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2010년대 후반부터 이런 AI 기술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했고 네. 이제 산학연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무인 시스템을 좀 만드는데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이와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시스템 이제 자율 공격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작년에 이런 AI 관련된 기본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립을 했고 이 방산 산업 내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동아시아 국가들도 AI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늘려나가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들, 이제 유럽 국가들도 자국의 이제 국방부 내에 이런 AI 개발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방향성으로 AI 개발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국방 산업 내에서 AI에 대한 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이 국방 산업에 AI 기술 도입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는 2023년 AI 기술 도입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의 그 AI 도입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내도 사실 이제 AI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산업계 내에서도 지금 이제 국내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여러 업체들이 그런 관련된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좀 진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제 국내 기술력 수준은 영상 인식이나 이런 음성 인식 같은 이제 인식 AI 관련된 기술들은 선진국과의 큰 격차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인식된 기술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서 도달하고 결국 이제 뭐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기술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지금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이 꾸준히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언론에서도 뭐 나오지만 이런 뭐 유무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초반까지 개발하는 것을 좀 목표로 사업들이 나올 예정이고, 네. 그래서 향후 1, 2년 정도 후에는 이런 사업들의 개발이 좀 더 본격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방산 AI 기술이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네. 국내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의 문제점이 좀 노출되어 있는데, 네네. 결국은 이 방위력이라는 게 사람의 숫자가 좀 필요한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징집 국가이기 때문에 징집을 해야 되는데, 2030년대 중반 정도에는 이 현역병으로 가용 가능한 인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소요 대비 공급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방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은 무인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무인 시스템을 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무인 시스템을 운용하고 발전시킨 데는 또 AI 기술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산용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좀 꾸준히 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방산 산업 AI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도 해주셨는데, 기업들별로는 지금 AI 기술 어느 정도 도입이 돼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주요 기업들, 그 방산 기업들 AI 기술 도입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사업 초기 단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좀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개념 개발이라든지 연구 개발 사업들이 지금 초기에 좀 깔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상 무기 체계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AI 기반 이런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자주포라든지 전차에도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포함해서 이런 AI 이제 테크 업체들과 MOU나 이런 방향 이제 협력을 통해서도 좀 개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유무인 시스템까지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네.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속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중 전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카이가 전투기나 헬기 같은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위성 체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을 중심으로 이제 공중 전투 체계에 대한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휘 통제라든지 감시 정찰 부분은 이제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 같은 업체들이 하는 사업 영역이라, 이 부분에서도 이제 AI 기술의 도입이 좀 중요한데, 이 두 업체가 지금 함께 이제 각자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방산 기업들이 AI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 AI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사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또 다른 기회가 될 텐데, 국내 방산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우리가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AI 소프트웨어 이제 기업 업체들도 이런 방산에서 AI 사업들이 확대되는 거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방산 업계가 가지고 이제 방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AI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나아가겠지만, 결국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툴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제 방산 업체들도 이 AI 테크 업체들과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 사업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그래서 두 업체 정도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코난 네. 테크놀로지나 마음 AI 같은 경우가 이제 방산용 AI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이제 국방부 쪽 수주를 받았던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방산 산업 내에서 이제 국방부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런 수혜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개별 기업 이슈를 좀 하나 짚어보고 가야겠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를 하고 자본 조달 방식 좀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변경된 증자 구조 같은 경우는 네. 주주 배정 규모가 이제 기존의 3.6조에서 2.3조로 네. 2.3조로 축소가 됐고 네. 거기에 추가로 이제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이제 계열사의 참여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반 주주 대상으로 하는 규모 자체가 좀 줄었고, 그다음에 특수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증자에서는 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방식으로 증자 구조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전체 증자하는 주식 수 자체도 좀 줄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증자 이후에 이런 EPS 희석률에 대해서도 기존의 13%에서 9% 수준으로 줄어서 충분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방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증자 구조도 좀 변경을 하면서 네. 관련된 이 사업들의 투자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통해서 이제 3.6조를 조달하고 그 외에 지금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나 차입금을 통해서 이제 7.4조를 이제 추가로 조달해서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이제 총 1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밝히면서 앞으로 좀 주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축됐던 투심이 그래도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로 각광을 받으면서 조선이랑 방산이 최근에 잘 갔고요. K방산은 가성비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1분기 실적도 이번에도 탄탄하겠죠? 기존 이제 방산 업종 같은 경우 사실 이제 1분기는 이제 보통 특히 이제 국내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좀 비수기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4분기에 매출 비중이 좀 높고 1분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연초에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집행이 좀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특히 폴란드라든지 이런 수출 사업들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이런 수출 같은 경우가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양호할 거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네, 1분기가 방산 산업에는 좀 비수기로 꼽히기도 하지만 실적은 양호할 수 있다라고도 짚어주셨고요. 지금 방산 업종 내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시고 관련 투자 전략도 함께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방산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는 현대로템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도 폴란드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구간에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주 측면에서 올해 폴란드 2차 계약과 뭐 루마니아 정도까지 계약이 기대가 되고 있고 총 계약 규모가 이제 두 사업 모두 수주를 하게 되면 10조 이상이 될 걸로 보여서 현재 이제 방산 부분 수주 잔고가 이제 4.5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들 모두 수주를 하게 되면 연말에 이제 수주 잔고는 2배 이상으로 이제 10조 이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갈 걸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꾸준히 올해 모멘텀이 있을 거다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국내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1분기 이제 어느 정도 견조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수주 관련 소식들도 꾸준히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성장과 함께 실적이 좀 탄탄해질 것이다. 현대로템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